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매달 한 번씩 찾아오시는 우리 내부자 둘 막장 쌈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쌈장입니다. 장독대 예, 브라더스. 네, 저는 막장입니다. 반응들이 좀, 야, 이게 여기서만 들을 수 있다. 김프로쇼에서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반응이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고. 쌈장님은 근데 아직 구라가 덜 풀리신 것 같은 느낌에. 방송하기 전에 그렇게 막 좌중을 압도하면서. 마이크만 들어오면. 네, 이게 좀 옷만 되면 이게 성대가 걱정이 돼서 그런지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네. 월드컵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필드에 있어요. 올라오니까 못 뛰어.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독일전에서 마지막에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따위로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쌈장 대신 고추장 올 것 같아서 긴장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도 내부자 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 저희가 지난 이제 몇 주 전에 방송을 하다가 요거는 내부자 둘한테 꼭 물어보자 해서 쌓아둔 게 있어요. 라이크 크레이지를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네네. 이게 도대체 왜 중고 신작인 것이냐,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요거를 그래서 한번 이 두 분 오시면 좀 물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막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막자님 말씀해 주시죠. 그 영화가 그 개봉할 때 보면 항상 비슷한 류의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항상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한 영화가 잘 되면 계속 그런 류의 영화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열 느낌의 이제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유전 같은 게 사실은 유전, 네. 지난달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저는 뭐 다른 큰 영화들도 많이 있었지만 뭐 데드풀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의외의 약간 알짜 영화들이 사실 그런 영화라고 보이거든요. 유전이나 아니면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I Feel Pretty나 그런 영화들이 사실 알짜 영화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유전 지금 기대한 것보다 안 됐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거기 수입사 뭐 분들이나 그렇죠. 근데 그 수입사분은 항상 기대보다 안 됐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약간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항상 말씀하시긴 그렇게 하죠. 얘기하세요. 네. 그래도 저희 술은 잘 사주세요. 좋은 분이네요. 네, 좋은 분이에요. 좋은 항상 망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맛있겠네요. 단순 계산해도 아니 벌었어요.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큰 영화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많이 뛰어가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업자들도 모르는 조금 복잡한 구조들이 있는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좀 작은 영화들은 그냥 구조가 되게 심플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영화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 야, 나 좀 잘 안 됐어 이러면은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정말로 안 된 사람은 전화가 안 돼요. 정말로 안 된 소재가 사람은 파악이 안 되고. 소재 파악이 안 돼요. 정말로 안 된 만날 사람은 수가 없군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일단 술집에서 만나서 야, 나 진짜 이번에 힘들었다 이러면 잘 된 거예요. 일단 술을 사주면서 힘들다 잘 된 그러면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이게 통닭집이냐 과일 먹느냐 뭐 이게 중요한 건데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유전 같은 영화들도 사실 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왔었다고 생각해요. 뭐 트루스 오브 데어나 뭐 컨저링부터 시작한 일련의 공포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사이즈를 좀 키워준 거. 그런 사이즈들이 키워지지 않았으면 그 스코어가 안 나왔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플립이란 영화가 그 라이크 크레이지가 동일한 수입사거든요. 수입 배급사.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를 해보면 자신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립이란 영화도 그 카피가 그거였었거든요. 관객들이 개봉시킨 영화. 그렇죠. 예. 근데 이 라이크 크레이지도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플립이란 영화가 잘 됐어요. 되게 잘 된 영화인데 그리고 사실 그게 부가판권이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옛날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영화들은 선뜻 수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영화인데 그런 영화가 한번 터진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긴 회사들은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마약 같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하나 터지면 그 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화 되는구나. 그럼 시장 진출이 엄청 쉬워요. 평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진출하는 거는 막 모두 얘기해야 되고 마케팅은 어떻네, 뭐는 어떻네, 배급은 언제 시기할 거네, 경쟁 상황이 많은 그 생각할 것들이 있고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 많은데 샘플이 하나 있으면 있으면은
같은 거예요. same. same. 하면 이게 좀 아무래도 시장 진출이 쉽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어게인 뭐 축구에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4강을 한번 해봤으면 다시 4강에 가기 쉬울 거야. 약간 그런 약간 최소한 16강은 갈 그렇죠. 거야. 최소한 16강 갈 수 있어. 근데 또 터졌다고 또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이거 보시고 야 진짜 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수입해 오시면 이제 말라요. 한 2번 해 먹으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라이크 크레이지가 그 짝이에요? 그런 거죠. 딱 그거죠. 왜냐면 이거 같은 된다. 회사였었으니까. 된다 하고 갖고 왔는데 네. 10,000명 봤어요. 네. 1847명. 그러니까 영화 몰라요. 근데 제가 그 풀립과 라이크 크레이지를 다 봤는데 풀립은 사실 저도 진짜 몰랐던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이후에 봤던 케이스고 라이크 크레이지는 사실 저도 약간 이제 수입에 약간 꿈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좋은 영화를 찾다가 라이크 크레이지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관심이 있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뭐 안토니 엘신이나 그런 배우들도 되게 나쁘지 않았었고 네. 이제 제목 자체가 이렇게 주는 그 로맨스 제목의 전형적인 그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 이제 그 영화를 사실 그 불법 다운로드로 사실 보긴 했었는데 그 예전에 예, 왜냐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부지런한 게 그렇게 조금 좋은 영화들은 그 참 부지런하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토렌트나 이런데. 예, 그래서 찾아서 본 영화였긴 했는데 많이 지루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숨어 있는 보석이라고 하는 영화들은 보통 이렇게 강한 장르의 색깔들을 띠고 있어야 되는데 상큼발랄이나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아트 영화에 가까운 영화여서 저도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억에도 되게 많이 남고. 그럼 그 당시에 네. 보신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 그냥 근데 반응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었어요. 이게 약간 뭐 영화의 수입에 꿈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한번 잘 나중에 보신 것도 팁인데 이게 너무 약간 그 영업 비밀을 오픈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요새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네이버에 평점에 좋아요나 이렇게 리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보다 관계자들이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딱 볼 때 거기에 대한 리뷰나 별점을 되게 많이 보는데 그 로튼 토마토 보듯이 많이 보는 건데 그게 사실은 그게 뭐 그렇다고 그게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보고서 뭐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풀립도 저도 영화 개봉한다고 예고편이 떴을 때 그거 보고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거기서 했었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됐나요? 풀립이요? 풀립은 됐죠. 잘 됐죠. 풀립은 잘 됐죠. 예. 왜냐면 그게 거의 몇만 명 가까이 리뷰가 이미 이렇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좀 확실히 사람들이 입소문이 좀 있었던 영화구나라고 느꼈었던 거죠. 예.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모르는 게 사실 최고 화제가 됐었던 영화는 사실 단갈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단갈이었는데 네. 서로 살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로 살려고 하고 뭐 이쪽 A사에서 접촉하고 B사에서 접촉하고 C사에 접촉하고 서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모든 영화가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사실. 누가 샀죠? 독이 든 성배가 된 단갈이요? 단갈은 누가 샀죠? 단갈은 뉴가 샀나요? 아니요. 수입은 미로 스페이스. 미로가 네, 샀고 미로가 뉴에서 배급을 했죠. 배급을 10만 받습니다. 10만. 네네네. 그렇죠. 그래도 10만이면 되게 선방한 영화죠.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숫자를 아마 30만 생각을 이상씩 했죠. 생각하고선 그 다음에 뭐 터지면 답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갔었어요. 대략 한 2-30만 정도는 보고 간 영화긴 하죠. 영화는 터지면 되게 답 없다는데 괜찮은데. 그냥 답만 없었어요. 영화는 되게 괜찮았는데. 답만 없었다. 네. 약간 회심에 하나 살짝 날렸는데 지금. 안 터졌어요. 자, 그러면 라이크 크레이지는 이렇게 답변이 조금 된 것 같고 이제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약간 이제 준비 운동하는 느낌의 그렇죠. 6월 말에 이제 작품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네, 그 전에 있죠. 이제 6월 스코어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두 분의 예측들에 대한 또 그렇지. 리뷰의 시간을 가져야죠. 언급해 주셔야 돼요. 네, 언급해 주셔야 돼요. 제가 독전 얘기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전회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신세계보다 잘 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500만 돌파입니다. 오늘 500만. 녹음하고 있는 오늘 이제 500만 돌파했거든요. 네. 그때 저희 나머지 셋은 설마 이랬는데 네. 정확하게. 쌈장님만 독전은 무조건 잘 될 거다. 네, 왜냐면 독전이 영화도 좋지만 영화가 신세계보다 좋아서는 아니고요. 저는 신세계 완전 팬이기 때문에 상황상, 정황상, 그림상 여러 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는 한 400에서 450만까지는 가겠다 생각했는데 500을 넘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네, 사실 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 방송할 때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저희가 뭐 그 독전을 안 될 거라고 한 사람은 없긴 없었더라고요. 예. 근데 막 저렇게 쌈장님처럼 그렇진 않았죠. 그러진 예. 않았죠. 제가 이런 장르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말씀하신 상황과 정황이란 게 어땠는지 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장르적으로 좋았고 경쟁 상대가 없었어요. 아, 그게 컸죠. 독보였어요, 네. 독보. 딱 하나. 그러니까 영화가 그런 건 중요하거든요. 관객들이 1픽이 돼야 되잖아요. 네. 저는 약간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1픽이 무조건 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100점 딱 보자마자 온몸에 감동을 주는 영화도 있지만 어떤 영화들은 딱 보고선 잘 봤다. 뭐 친구랑 같이 가서 그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은 분명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야 이건 시장성은 매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타이밍도 아주 좋았네요.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요새 약간 트렌디한 영화 같은 느낌 확실히 있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보니까 조금 웹툰 같은 느낌도 있고 만화적인 설정들도 좀 있고 캐릭터들도 좀 그랬죠. 예, 색감들도 되게 좋고 예, 그래서 전반적인 게 그냥 그 신상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벙어리 남매 연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막장님은 지난번에 IPL 프리티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꼭 20만 넘었어요. 그렇죠. 소리 소문 없이. 대단해요. 네. 예, 보는 안목이 왜 수입을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본인 돈 넣으면 이게 연락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본인 돈 넣으면 쫄려요. 이게 레이스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진짜 이게 도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훈수 둘 때 잘 돼요. 이게 훈수 들 때는 잘 될 수 있는데 그치, 막히지. 막상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날 해야 돼, 저날 해야 돼. 고민 많이 돼요. 요새 두 분이 그래서 독전승 그리고 IP 프리티에 대한 소리 없는 흥행 맞추셨으니까 지난달 리뷰는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죠. 네. 지난달에 괜찮았어요. 네, 이제 거죠. 진가가 이제 다음 달 작품에서 이제 드러날 거거든요. 그렇죠. 7월, 8월 두 달이 승부예요. 굉장히 쏟아지고 좀 많아요. 그렇죠, 많죠. 도대체 7월달 여기서 게 많죠. 어떤 게 깃발을 꽂을 것이냐. 요건 저희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예. 김선생의 회심의 뭐 회심의 기획까지는 아니고 저 예전 거를 듣다 보니까 까인 영화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하겠어 하고선 배급사나 뭐 극장 쪽에서 속절없이 까였는데 마지막 동화줄을 붙잡는데 빵 터지는 영화들이라는 게 왕왕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래서 예를 이름하여 들면 범죄도시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근데 이제 범죄도시는 약간 메이저들끼리의 경쟁을 했던 영화고, 예, 얘기하신 깐 영화제는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간 영화 중에 이게 걸린 영화를. 우리 또 그런 거 해드리는 게 다 맞거든요. 메이저 마이너 예. 다 예. 합쳐가지고 까였던 영화가 잘 된 거 한 번에 하나씩만 얘기해보자. 그래서 코너 속 코너 깐 영화제. 깐 영화제. 예. 깐 영화제로. 깐 영화제를 한번 해보죠. 예. 저희가 까여서 저 밑에까지 갔다가 예. 정말 알 수 없이 예. 터져가지고 이 몇 명의 인생을 바꾼 영화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깠던 사람은 속절없이 소주를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영화들. 예. 근데 이제 일반 청취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를 수밖에 뭐, 없어요. 전혀 결과물만 모르니까. 보시니까요. 이게 이 영화가 이런 배경이 있었어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 이런 소소한 네. 이야기거리를 좀 남겨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두 분한테 한 편씩만 준비를 해달라. 네. 그래서 두 분이 각각 가져오신 깐 영화제들 듣고 어떤 쪽이 좀 더 재밌었다는 걸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트로피 하죠. 드립니까? 트로피는 쪼코파이 한 상자 주겠습니다. 한 대여섯 번까지 누적된 스코어로 가지고. 네. 저희 하나 만들어가지고 트로피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매도 일찍 맞으라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항상 손을 먼저 들라고. 자, 쌈장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영화죠. 이슈가 돼가지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영화일 텐데 350만 넘은 귀향 얘기 잠깐 귀향. 해보겠습니다. 귀향이 많이 까였어요? 귀향은 사실 어떤 데가 배급할 거냐, 뭐 제작 이게 까였다기보다는 냉대했죠. 시장 반응이 너무 냉대했었죠. 처음에 갖고 왔을 때 극장들 반응도 일단 영화의 퀄리티 자체가 그렇죠. 조금 예. 요거 약간 TV 드라마 같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예. 지금 잘 됐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배급을 와이드로 정상 와이드로 개봉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예. 그 예술 영화 쪽 위주로 해서 뭐 한 7, 80개 정도 해서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자 정도밖에는 시장 반응이 아니었는데 부단히 고생하셨죠. 2016년 2월에 개봉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때 답답한 영화 있잖아. 미셸 윌리엄스 나오는 답답한 영화 있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 답답한데. 미셸 윌리엄슨 제가 지금 답답한데요. 많이 답답한데. 맨체스터 바이러스. 요 곡에 아마 개봉했을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냐면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이걸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셨고. 생각하기조차 약간 무거워서 포스터에서 주는 느낌부터 고민하다 패스했어요. 안 봤거든요, 저는 아직.
아, 못 보셨어요? 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1,500원 또 이렇게 영업을 한 겁니다. 네. 힘드셨어요. 맨 처음에 그거 하시는 이제 와우에서 배급을 하셨는데 거기 담당자분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약간 사명감 같은 걸 느끼셔가지고 열심히 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에서 뭐 극장 반응도 그랬고 사실 시사 때까지도 반응도 그랬었고 결국에는 이게 잘 된 이유는 이제 외부 요인이었죠. 이제 약간 정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펀드의 가장 큰 수혜 작품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때 거의 클라우딩 펀드가 초창기 때였었죠, 거의. 그렇죠. 예. 이게 2월 24일이면 제가 뭘 데이터를 찾아보는 건 아닌데 설 연휴 지나고잖아요. 그렇죠. 설 연휴 지나고 3월 그 신학기 시작할 때 완전 비수기 때. 맞죠. 그때 겨우 한 자리 잡고 들어간 거 같거든요. 맞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그런 걸로 갔는데 이제 딱 믿는 사람은 딱 한 분이셨어요. 그 배급하신 분. 한 분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근데 이게 까인 이유 중에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큰 문제가 P&A를 다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문제였었거든요. P&A라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광고 홍보비, 비용이죠. 마케팅비. 네.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외화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런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시사를 많이 해야 되는 영화니까 기본적인 마케팅비 자체가 그 웬만한 외화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그 마케팅비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뭐 안 하려고 했던 자리를 거죠. 사가지고 네. 그걸 미리 막 다 풀어야 되는데 그게 다 그렇죠. 돈이니까. 네, 다 돈이니까.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이제 귀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귀향에 비슷한 그런 사이즈의 한국 영화들, 뭐 이렇게 안마들 블록버스터가 아닌 그런 영화들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객 수가 10만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10만 언더로 생각을 하고선 하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숫자상으로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하긴 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하셨던 전작들이 다 그렇죠. 뭐 파울볼이나 두레소리라는 두레소리. 영화였는데 조정래 그 감독님. 예, 뭐 그 3만 정도 들었죠. 예, 영화의 또 뭐 만듦새를 떠나서 스코어만 봤을 때는 그냥 뭐 비슷한 스코어가 나오거나 조금 더 잘 나온다고 쳐도 어려운 그 거죠. P&A는 네. 뭐 건질 수 있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아, 이때 무슨 이슈가 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10억엔. 10억엔 그렇죠. 네. 있었죠. 아, 이슈가 위안부 있었죠. 10억엔 이슈가 예, 있었네. 그렇죠. 정부가 도와준 영화라고 네. 보겠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10억엔 받고선 털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이슈가 막, 있었네. 네, 울고 이슈가 막 있었죠. 난리 났었죠.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거는 생각도 못하게 영화가 흥행이 된 거고 그분 가기 전에도 뭐 많은 분들까지 논의를 하셨을 거예요. 예, 논의를 하셨을 거고 최소한 배급은 정해졌더라도 투자 얘기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투자 얘기는 분명히 누군가는 했었을 건데 안 하신 분이 있을 거였거든요. 예, 속상하시겠죠. 예. 아, 그래서 귀향은 배급사를 찾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작품인데 350만이 터져버려서. 그럼요. 예. 아,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조정래 감독님이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렇죠. 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냈거든요. 그 에피소드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 그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같이 배급을 담당하셨던 분이랑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회사를 차리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담당한 회사에서 나오셨다기보다는 네. 그 계셨던 그 배급사가 그 이 귀향이 끝나고 나서 이미 많은 개발비가 들어간 걸 다 털어버렸어요. 그냥 회사를 접어버렸어요. 아, 진짜? 귀향 끝나고 그냥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외국의 유명한 배급사에 계시다가 나와서 아 이제 이분은 진짜 이렇게 또 안목이 있어서 자리를 잡는구나. 네. 사람들이 다 축하해 줬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왜 적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제작 개발비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회수가 잘안 안 됐군요. 되고 아. 근데 이제 귀향으로라도 지금 터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접은 거죠 회사가. 수렁으로 아름다운 빠지지 이별이라고 말자. 하죠. 네,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이별로. 수렁으로 그런 빠지지 건데, 말고 여기서 네. 여기서 정리하자. 근데 정작 그 배급하고 막 그 진짜 시사를 전국적으로 다 뛰어다닌 그 배급사 팀장님은 결국엔 실업자가 된 거죠. 그 회사가 영화 없어졌으니까. 하고 나서. 네. 네, 350만이면 뛸 거 뛰고 어쩌고 한 100억 이상의 수익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럼 거죠. 그 100억의 수익은 어디로 가나요? 제작사로 갔나요? 아니 투자 지분대로 가는 거죠. 투자 지분대로 가는 거죠. 네. 네. 이 영화라고 해봤자 뭐 투자 지분이랄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제작비가 별로 안 세니까. 그렇죠. 네. 네. 아니 그 얘기했잖아. 개발비 태웠던 거 정리하시는데 그러니까 들어간 거 전에 아니에요? 그 배급사가 이미 아, 딴 그, 거에 네, 뿌려놨던. 딴 네, 딴 거에 뿌려놨던 게 예, 많으니까. 귀향 때문 말고 네. 귀향 전에 다른 그러니까 작품에 그렇지. 뿌려놨던. 투자사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익은 분명히 가져갔을 거고 네. 배급 수수료도 가져갔을 거고 이제 나머지 제작 지분에 대해선 제작사를 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몇십억의 수익을 배급사가 분명히 가져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투자한 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어차피 받지도 못하는 돈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수익을 가져갔는데 그걸로
이제 이 앞에 나간 개발비들을 다 털어버린 거죠, 그냥. 이전에 다른 이제 영화들. 까먹은 예. 돈 다 이제 예. 털고. 제가 볼 때 그 털고도 각각 주머니에 두둑하게 챙겨서 끝났다. 네. 그럴 근데 뭐 수도 있죠. 저희가 뭐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네. 잘 모르는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귀향. 그래서 예.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 네. 다음 해 거는 네. 14,000명 봤어요. 그 배급사 팀장님이 이제 배급을 또 하셨죠. 하셨는데 네. 14,000명밖에 안 봤어요. 전에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은 10% 정도는 우리 귀향 관객의 10% 정도는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자신감을 그렇죠. 가지고 네. 진행하셨는데 한 30만 정도. 30만 30만 정도. 자, 자, 적게 잡다. 3%만 말아. 10만이다. 뭐 이렇게 좀 자신 있는 편을 가졌고 엄청 열심히 뛰셨는데 이제 14,000.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10억엔 이슈가 없었으면 초장에 아마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고 봐야 있죠. 되죠. 네. 그렇죠. 아, 그 10억엔 이슈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 살렸네요. 맞죠? 네. 국민들의 분노가 그러니까. 티켓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화를 살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쌈장님이 가져오신 귀향. 이거 센데요? 요런 괜찮죠. 요런 뒷 얘기가 있는데. 한골 넣으셨어요, 지금. 네. 제가 볼 땐 괜찮다고 봅니다. 예, 세트피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필드골 터트려 보시죠. 제가 네. 괜히 도와준 것 같네요. 제가 센터를 굉장히 올려드릴게요.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막장님이 가져오신 깐영화제. 사실 제가 준비했던 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교체를? 갑자기. 원래는 뭘 갑자기. 준비했어요? 그것만. 원래는 내용은 원래는 제목만. 제목 네, 혼숨이죠, 스토리- 혼숨. 혼숨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혼숨을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는 혼숨은 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까질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선상에 올려놓는 정도까지만 한 거고. 엔딩이 해피가 아니어서. 네, 해피가 아니어서. 엔딩이 네. 해피, 극장골이 안 나와서. 네. 네. 지금 그 진영을 공격적으로 재편하고 계세요. 그렇죠. 4-4-2에서 4-3-3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원래 무승부만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이거 안 되겠는 거야. 지금 경기장 나오기 전에 선수 교체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선수. 네, 새로 들어온 선수는 저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신이 보낸 그거는 사람. 일단 벌었어요. 네, 그거는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네. 네. 극장골 터졌네요. 네, 근데 이거가 진짜 사연이 많은 영화이기도 해서. 네, 김인권 말씀드리고. 씨가 나온 네. 2014년 2월에 개봉한 신이 보낸 사람. 보낸 사람은 일단 종교 영화예요. 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영화기도 하고 네. 2월 14일 날 개봉했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어. 발렌타인데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김인권을 봐야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되게 아이고, 날 아이러니한 맞춰오셨어요. 상황에서 아니 그냥 뭐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거센 드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무튼 되게 독특한 영화였고 일단 저기 제작사가 조금 약간 어둠의 어떤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 분이 저 영화를 시작하시면서 네.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회심했구나. 네. 제작사 이름이 약간 심상치 않습니다. 그쵸. 태풍 코리아. 태풍 코리아. 조금 이렇게 거칠게 살아온 느낌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오. 예. 그래서 그 분이 일단 제작사로서의 어떤 신생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약간 이 영화 업계가 조금 배타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진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웃으면서 웃기만 해요. 이렇게. 그냥 웃기만 웃고 하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진 않거든요. 쉽게 예. 이렇게 잘 안 끼워주는군요. 네, 잘 안 껴줘요. 그 손 한번 예. 잡았더니 따뜻하더라. 이럴 때까지 한 3년 걸려요. 3년. 진짜 한 2, 3년 걸려. 3년 걸려. 따뜻한 손 느낄 때까지 3년 걸립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조금 빨라지겠죠. 아. 예, 그 주머니에 있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예. 그래서 이 제작사분이 돈이 있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약간 이제 조사 좀 알아보니까 약간 어둠의 경로에서 일도 하셨었고 이름도 좀 거칠고 생긴 것도 좀 거칠게 생기셨거든요. 예. 그 약간 광주 조폭처럼 생기셨는데 그 막 말도 전라도 사투리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만나 뵈니까 되게 좋았었거든요.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도 일단 있었고 그리고 그 회사는 조금 이제 큰 데부터 알아본 거예요. 그런 뭐 CJ 롯데 막 이런 수순이죠. 큰 회사 수순. 수순이니까 네, 처음에 입장하시면 수순입니다. 차례차례 까이고 나야 이제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네. 입장이 이런- 확인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축구 처음 보면은 맨체스터밖에 몰라요. 그렇죠. 다른 회사 다른 축구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단 예를 들어서 축구의 유니폼에 광고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저기 밑에 뭐 스완지나 이런 데는 안 가잖아요. 그냥 일단은 맨체스터, 맨시티 뭐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맞아요. 이렇게 이런 쭉 보게 데밖에 되잖아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쭉 그 위에서부터 갔는데 진짜 말 그대로 대차게 다 까인 거죠. 차곡차곡 까이다 보다. 차곡차곡 까이다가 진짜 끝까지 갔는데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제 다른 조금 오래 이렇게 힘들게 하신 배급사가 있어요. 되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힘들면 산 올라가고 그러신 배급사 대표님인데. 힘들면 산 가시고. 심지어 이름도 산 이름인 갑자기 확 있어요. 연상돼가지고. 회사가 있어요. 근데 시티 마운틴 픽처스. 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지금. 그 회사 대표님이 부채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봤을 때 신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배급사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이제 어느 정도를 해준다고 하고, 근데 사실 그 돈이 없었으면 아마 저 영화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봉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 마지막에 돈을 대준 배급사는 결국에 이제 그것도 비슷해요. 귀향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저런 영화들은 대부분 시사를 많이 해야 되는 영화인데, 그 시사비가 어마어마한데, 그 이제 시사비를 대주기로 하고 들어간 영화인 거죠. 근데 그 시사를 못했으면 이제 뭐, 입소문이고 뭐가 없을 모르겠죠. 테니까. 예. 저도 저 영화를 봤을 때 그 느낌은 괜찮더라고요. 약간 진실성 같은 느낌은 확실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뭐 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예. 아니 근데 확실히 요렇게 이제 깐 영화제처럼 여기저기 깠는데 결국에 잘 되는 영화들의 공통점을 보면 절실함과 절박함이 합쳐졌을 때 맞아. 그때 이제 시너지가 나요. 그제서야. 네, 그제서야. 누군가가 절실해야 돼. 특히 배급사가 그 절실함을 알고 이렇게 탁 손을 잡아줘야. 예, 이 손이 참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면 진짜 관객하기 전에 이제 배급사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줬을 때 그 손을 잡았을 이 영화는 김인권 씨가 다 주연한 영화인데 근데 42만 봤어요. 42만 때 받고 대박인 저거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박인 이미 거예요. 저기에 P&A와 제작비가 다 회수가 된 케이스예요. 저 박스오피스 가지고. 네. 얼굴에도 충분히. 야. 40만이면 한 뭐 12, 3억. 이게 저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관객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잘 모르 40만이 뭐 맨날 요즘에 천만 하니까 네. 그럴 느낌이실 텐데 40만 어떤 정도냐면은 만약에 저게 어벤져스라고 따지면 어벤져스 한 2천만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2천만 이상 한 느낌. 예. 시장에서 저 10만도 안 봤어요. 근데 저게 실제로 극장에서도 귀향이랑 되게 비슷한 건데 먼저 보여줬을 때 극장에서는 이런 종교 영화를 어떻게 와이드를 하려고 하느냐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배급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어떻게 뭐 스코어가 나오게 된 케이스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렌타인데이에 저런 영화를 보진 않거든요. 예. 신이 보낸 사람. 그렇죠. 네. 진짜 진짜 신이 보낸 영화는, 거죠. 예. 네. 제목 따라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제목 잘 줘야 돼요. 그것도 있어요. 네. 예. 독전도 잘 된 게 독점 아닌가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이건 그리고- 약간 무리한 것 같은데. 이 한국 영화는 사실 무대 인사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마케팅의 툴이니까. 근데 김인권 씨가 진짜 열심히 그런 그러나요?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4주 동안 무대 인사를 했는데 네. 그때까지는 이제 쭉 그냥 하고 네. 30대부터 이제 게릴라 있잖아요. 뭐 어디서 좀 와주세요 하면 거기 가가지고 인사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배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김인권 씨가 그렇게 터트린 영화들이 반가반가도 엄청 그렇게 많죠. 반가반가도 사실 터졌잖아요. 그런 케이스예요. 네. 예.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절실함, 약간의 절박함이 들어가지 않았나. 예. 잘 모르는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김인권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죠. 절박하잖아요. 순박하시죠. 네. 순박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뭔가. 그리고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한번 모셔야 되겠네. 절박한. 절박한 배우로 한번. 우리도 절박해. 도와달라고. 자, 그래서 두 분이 가져오신 영화 귀향과 신이 내린 사나이. 신이 보낸 사람. 신이 보낸 사람. 네. 신이 내린 사나이도 뭐 영화 있나요? 신이 내린 사나이? 그게 이제 만화가 있죠. 박봉성 씨. 신이라고 불리운 사나이. 있지. 네. 신이 보낸 사람. 네,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또, 오늘 평가하시기에?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네. 아닌데 지금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압도적으로 귀향이 많은데요. 그래요? 네, 지금 실시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귀향의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탁월한 역시 안목이. 왜냐? 흥행 사이즈가 커. 그럼 네. 기본적으로 전략이거든요. 이게 또 방송도 전략이에요. 저는 귀향의 한 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다음엔 흥행 사이즈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게 갖고 와야겠네. 저도 요게 선수 교체 패착 있지 않았나? 혼숨을 그냥 밀어서 될 뻔했다. 혼숨이 났어요, 제가 볼 때. 야 마지막에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럼 저희는 그럼 귀향을. 네. 네. 자 요번 편은 이제 귀향이 이겼는데 쌈장님 1승. 감사합니다. 이런 네, 영화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오늘 하루에 쭉 털어가지고 한번 할 거냐,
근데 요러기에는 조금 아깝다. 그래서 감질맛 나게 하나씩 둘씩 또 전혀 생각 못하게 좀 시간이 지난 영화들 중에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쌈장의 깐 영화제는 다음 주에도 다음 회에서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야 이분들이 또 다음 거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거든요. 저도 좀 사이즈 큰 걸로.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7월 기대작들이 이제 쭉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아가지고 6월 27일 날 이제 마녀, 허스토리, 시카리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앤트맨 변산, 스카이스크래퍼, 서버비콘, 뭐 인크레더블 2,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인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네. 요것들 중에 이제 어떤 게 그래도 예상. 네. 네, 쌈장이 바쁜 시간 쪽에서 리포터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7월의 승자는 7월의 성자는 현재까지 이제 요번 주 3파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녀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마녀 선두로 달리고 그 뒤에 바짝 쫓아서 허스토리 달리고 있으며 마지막에 시카리오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사실 시카리오 같은 경우는 C사에서 단독으로 훌룩 CGV 단독이죠. 네, 개봉을 하고 있고 아까 들어온 정보로는 지금 C사에서는 지금 예매 1등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사 끝나고 반응은 시카리오가 흥행은 전작을 넘었을 것이다. 1편보다 네, 1편보다 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호불호는 분명히 갈렸어요. 네, 호불호는 갈렸고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이제 전작의 그 작품성, 그 묵직한 작품성은 많이 희석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반대로 상업성이 올라갔다. 네, 그래서 감독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짭짤한 재미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시카리오 1편이 15만을 받는데 전국. 맞죠. 네. 2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보시나요? 시장 업계에서? 상황에서는 한 50만 정도? 50만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독인데 50만이면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네. 이걸 단독으로 가져간 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와이드로 가져가는 게 나은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슈가 좋은 게 많아요. 거기 지금 타이틀을 보면 C사를 들어가면 전 세계 최초 CGV 개봉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타이틀이 좋거든. 전 세계 예. 최초 개봉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전 세계 최초 개봉은 봤지만 CGV 개봉은 처음 CGV 개봉은 지금 창사 이래 처음 보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이때 C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작품성도 있기 때문에 그 C사의 브랜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커버가 영향이 되는데 있겠네요. 거기서 이제 작정하고 전 세계 작정하고, 최초로 그렇죠. 우리가 틀었는데 이 정도 냈다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면 네. 이제 길게 뽑아가지고 시간을 줄 여러모로 좀 가능성이 유리하겠네요. 있죠. 여러모로 그런 작전을 잘 짜신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이 회차 보니까 이번 주에 밀었어요. 열린 게 네, 밀었어요. 이번 주 열린 거 그냥 일단 50만 보고 시작하네요. 그냥 밀었어요. 이게 작전이 걸렸어요. 요럴 때 한번 혹시 이분들이 전문인이야. 후킹 걸렸다고 봐야 돼. 딱 보고 그냥 편성표만 봐도 50만 봤네. 네. 답이 나오시는. 그 시간대를 보면 야 이건 죽으란 얘긴데 싶은 이제 뭐 시간대 편성들이 막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기 지금 모여서 술 드시고 계세요. 다음 달에 연락 안 되시고. 이제 힘들 거예요. 야. 제가 볼 때는 한국 영화들이 조금 되게 고통스럽겠네요. 왜냐면 이게 한국 영화는 아무래도 제 사공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예.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할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아무래도 7월 개봉의 본편은 다음 주부터인 거잖아요. 마녀, 그렇죠. 변산, 앤트맨. 요 앤트맨. 앤트맨과 변산이 시작이고 그다음에 스카이스크래퍼, 뭐 인크레더블 2,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린낭. 하나하나 쪼개보죠. 한번. 뭐 사실 앤트맨은 말 안 하셔도 돼요. 냅두셔도 돼요. 앤트맨은 그냥 나 혼자 1등? 마이웨이. 걔는 신경도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분이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분이 왜 신경이 안 쓰냐? 써봤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볼 때는 앤트맨이 7월에 승자일 것 같아요. 독보적인 승자. 아니 그렇게 어려운 예상을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진짜 고민되던데. 그러면은 박스는 어느 정도? 아니 그거는 남겨둡시다. 남길까? 왜냐면 그 나머지 애들 뭐해? 황대리 배감독 이런 애들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 했던 거 저희가 나머지 그냥 애들. 예. 밀고 가는 그 멘트로 정리하겠습니다. 1000만은 안 될 것 같다. 이번에도 좀 어렵다. 이번에도 1000만 원 어렵다. 좀 일단 어렵다. 앤트맨은 제끼고 물론 이제 인피니티 워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앤트맨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가서 많이 볼 거라서 네, 많이 볼 겁니다. 요건 일단 제끼고. 제끼고. 네. 그러면 앤트맨을 제끼고 깃발을 꽂을 다음 선수가 누가 될까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편안하게는 시카리오가 한 발짝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C사 마케팅 무섭거든요. 여기 걸리면 정신 못 차립니다. 훅 들어옵니다. 예. 일단 개인적으로는 마녀가 제일 보고 싶긴 한데, 그 C사의 마케팅을 등에 업은 시카리오. 시칼 딱 들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시카리오는 50만 봤는데 50만이라고 하면 나머지 영화들이 먹을 파이가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전히.
아, 그게 네. 50만을 C사에서 먹어버리면 사실 그게 이제 몰빵이 돼버리잖아요. 애매해져요. 애매해집니다. 애매해져요. 단독 50만 터져버리면 그 주의 시장이 조금 죽는 분위기가 형성이 네. 됩니다. 예. 이게 C사의 대부분의 저도 뭐 그걸 내부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20대 초반, 그러니까 그 완전 메인 관객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이 C사로 몰려가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첫 주에는 충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충성도가 세기 네. 때문에 그럼 얘기하신 것처럼 그 뒤에 영화들이 약간 스물스물 죽는 느낌이에요. 약간. 힘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세게 나가면. 만약에 네. 영화를 봤는데 나쁘지까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월요일에서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쵸. 네, 그 네. 힘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분위기가 아직 좀 덜 타지 않았나 싶은 게 허스토리가 지금 분위기가 좀 덜 타지 않았나? 시사회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기 듣기로는 저거랑 비슷했다고 작년 추석에 나왔던 I Can Speak. 그거보다 조금 약했는데 I Can Speak보다는 조금 진중한데 네. 좀 더 뭐 볼거리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마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마녀는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한 150만 정도 이렇게 예상해서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될 수도 있다. 근데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오늘 지금 시간에는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다운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카리오가 많이 네, 올라왔죠. 저희가 녹음을 조금 일찍 해서 저희가 지금 화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미 이제 개봉을 하셔서 맞아. 보신 분들이 네, 이제 맞아. 계실 텐데 그러면 7월 영화들 중에 한번 보면 앤트맨을 따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엎착뒤치락 할 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앤트맨 다음에 바로 이제 스카이스크래퍼가 네. 개봉을 하는데 사실 앤트맨에 비길 것은 아닐 것 그거 같고요. 아니죠. 예. 네. 좀 어떻게 보면 앤트맨의 성적에 따라서 그 영화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영화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7월달 라인업 보고서 7월달에 오히려 좀 괜찮은 영화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인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다음 봤을 때. 애들이. 그래서 호텔 아르테미스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 호텔은 또 왜 갑자기 아니 저는 그 영화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예. 그리고 혹시 뭐 몬테나 이런 영화의 계보를 잇는 그런 영화인가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가 거의 없어요. 아. 같은 회사에 배급하는 것밖에 없던데요. 미션 임파서블은 어떨까 싶은데 저는 미션 임파서블은 일단 잘 되겠죠. 예, 뭐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제가 봤던 라인업은 7월 19일까지고 7월 25일부터는 사실은 뭐 극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나눠야 됩니까? 그렇죠. 아, 예. 그 뒤에 19일까지는 붙는 것들이랑. 왜냐면 7월 25일부터는 보통 이제 대학생들은 이미 방학을 했고, 예, 그 전체적인 그 방학과 그 휴가와 뭐 여러 가지들의 그 이렇게 이게 업되는 그 시발점이 사실은 7월 25일이니까. 7월 말부터 봐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8월 15일까지가 사실은 극성수기니까. 사실 냉정하게 시장 상황에서는 아마 극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앤트맨 다음 바로 바톤 터치는 미션으로 받겠다. 미션과 인랑이 으로 그렇게 받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 게 변산. 변산. 네, 그렇죠. 변산이 이제 변산이 극장들의 고민. 네.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변사는 가지고는 저희가 방송 녹음하기 전에 쌈장님하고 약간 저희끼리 의견이 약간 갈렸었어요. 그렇죠. 나눴었어. 근데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다음 달 내부자들 할 때 이후까지 합쳐가지고 자세히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그냥 요 정도 본다 이렇게만 한번 평 남겨주세요. 변산은 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한 200에서 250만 요렇게 보고 있어요. 완전 네. 대박인데? 네, 왜냐면 높게 보고 있는데 그게 시사 때 이후에 반응이 바뀐 거예요. 사실 시사 전까지는 반응이 100만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이 정도 분위기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을 놓고 봐야 돼. 뭐든지. 마음을 푹 너무 놓고 기대하면 안 돼. 네, 그 딱 봤더니 뭐 시사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빵빵 터져가지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변산의 배급사 영화들은 항상 사람들이 조금 항상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시사 전까지는. 네, 범죄도시도 네. 그랬죠. 범죄도시도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M사. M사. 뭐 갑자기 뭐 추석에 무슨 천불 영화를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도전 의식이 강하죠. 네,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뭐 진짜 섞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요번에도 네. 마찬가지였던 게 사실은 변사는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앤트맨이 들어온 거고 원래 마약왕이 다 빠진 거예요. 마약왕이 빠졌죠. 이 변산의 이 뚝심. 진짜 M사의 뚝심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변사는 그대로 계속 있었죠. 변산 네. 만도예요. 그냥. 하긴 맞아. 마약왕이 그 자리에 있다가 맞아요. 빠졌죠.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너희들은 움직여라. 난 있을라니까. 차하면 난 그, 있는다. 그 전주에 있는 이제 뭐 마녀 시카리오 뭐 이런 것들이 네. 약간 애매하면
물갈이죠. 변산이 싹 다 그러면 뻗어질 무조건 수도 있겠네. 물갈이에요. 네. 그냥 물갈이에요. 예. 변산이 사실 싹 빠르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앤트맨이 청소하고. 물론 그러겠죠. 네, 뭐 그렇게. 일단 앤트맨이 뭐 그 특수관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커플관이나 뭐 아이맥스나 이런 관을 싹 한번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특수관들은 미리 오픈하니까 이제 예매 오픈을 쭉 해놓고 이제 뒤에 이제 나머지들 변산이 이제 100석에서 200석 사이 왔다 갔다 이제 제일 많은 관들 그런데 이제 하나씩 툭툭툭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보다 괜찮아. 마녀도 괜찮고 시카리오도 괜찮고 뭐 이런 것들 허스토리도 1차 괜찮아가지고. 타격은 변산이죠. 그러면 진짜 어디 숨을 데가 없네요. 그럴 때는 없죠. 아니 왜냐면 한정돼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내 걸 줘야 되니까. 근데 앤트맨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네. 걔네는 뭐 다 많이 줘야 되니까. 네, 많이 줘야 되니까. 그 앤트맨의 시간표로도 그 앤트맨 열려 있는 시간표로도 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요. 걔네는. 네, 지금 몇 시인지도 확인할 수 맞아, 있어요. 야, 거의 뭐 우리나라가 그 대진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기다리는 느낌으로 경우에서 계속 따지고. 그럼요. 네. 야. 옆에 팀에 혹시 젤라나 안 될라나 봐야 되고. 근데 다 진짜 지금 변산팀도 애매한 게 앞에 세 영화들이 그렇게 이상한 영화가 없어요. 그렇게 팍 튀는 영화도 없지만 그렇게 이상한 제 영화도 생각에 없어서. 지금 시카리오 예매율만 보면 변산이 조금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옮길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 방법이 있어요?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지. 네. 뭐 방법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해요? 빡세게 들어야 되나요? 아니 그리고 이제 뭐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 계시니까 활발히 더 뛰고. 조금 더 활발히 뭐 라디오도 하시고 지금 되게 열심히 뛰고 있던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열심히. 네. 아니 거기에다가 이미 시사회 때 분위기가 좋아서 일단 한국 고무대에 계실 거예요. 시카리오 예매율만 보면 고민할 타임이 맞다. 네. 왜냐면 앞영화가 빠져줘야 들어가는 건데 앞영화가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제일 고민할 때는 사실 허스토리 같은데 허스토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을 것 헛소리 같아요. 마녀가 제일 고민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근데 이제 왜냐면 아무래도 규모라는 느낌이 변산이 그래도 조금 더 큰 영화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있죠, 있죠. 예. 그 시카리오 같은 영화가 50만이 가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제 시간표를 일단 깔아는 놨는데 이게 시사가 제가 생각하는 약간의 무서움이라고 보면 그 약간 떨어진다고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냥 쭉 그냥 뚝심 있게 가져가요. 일단 가져가요. 그래서 만약에 주말까지 잘 되잖아요. 그럼 2주차에 아예 거의 안 떨어뜨려요. 그냥 그대로 가버려요. 고정 그냥. 좌석 지금 네. 요번 주에 한 20만 네. 석 정도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좌석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늘려버려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역시 1등의 힘이고문. 지금 예매율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매율 화요일 날도 이렇게 됐는데 개봉 전날 정말 예매율 얘네가 1등 찍고 타이틀 뭐 10시 스코어가 1등 한다. 그럼 주말 스코어 늘은 거거든요. 그렇죠. 주말에 좌석수로 네. 확 늘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시는 분은 좀 쉽게 얘기하면 매주 새로운 영화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 주에 열었던 영화가 반응이 안 좋으면 이제 확 줄여가지고 그 다음 주 영화를 줘야 되는데 뭐- 괜찮으면 계속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한 극장에 뭐 8개 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카리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3개 정도 그죠? 그 정도? 2개, 3개 왔다 갔다? 2개, 3개 왔다 갔다인데 2개, 1.5, 2개. 예. 그다음에 저기 뭐야 멀티가 더 많은 데들 막 20개씩 되는 뭐 아니면 뭐 10개 넘어가는 데들은 보니까 그냥 사정없이 밀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그게 그대로 가버리면 다른 영화들이 사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영화들이 숫자를 줄여서 들어야 되니까. 예, 변산 같은 영화는 뭐 한 2개의 스크린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 영화인데 2개 반 정도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로 하면 아마 지금 시카리오가 전체 그러니까 그 C사의 전체 스크린 그리고 시간표 이런 거 중에 좌석수 중에 한 15% 좀 넘게 20% 좀 안 되게 그 정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메인 시간대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딱 그 집중이 돼 있어요. 집중이 돼 있는 거죠. 야, 작정하고 지금. 그렇죠. 밀고 있네요. 네, 밀고 있습니다. 제가 첫주 볼 때. 스코어가 괜찮으면 변사는 기도가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영화. 근데 뭐 셋 중에 하나만 내려오면 그것만큼 또 해피한 것도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카리오가 많이 잘 된다고 봤을 때 이 뒤에 이제 한국 영화들 같이 개봉하는 영화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죠. 예, 왜냐면 경쟁에서 좌점률에서 일단 절대적인 숫자에서 밀려버리면 그냥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앤트맨이 앞에서 해놓고 뒤에 그냥 싹 정리를 해버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인크레더블 2가 하던데. 이번에 대박 났죠. 여기 네. 2004년도에 인크레더블 1이 나왔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때 잘 됐죠. 잘 됐어요. 13, 14년 네, 굉장히 잘 전이라서 됐고. 야, 이거 굉장히 저는 이제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 인크레더블 2가 픽사 거잖아요. 네.
그 픽사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환영을 받잖아요. 그게 머천다이징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티나 자동차나 뭐 그런 뭐 물건들이 끊임없이 뭐 도시락통이나 이런 게 끊임없이 사람들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몇 년이 지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봤던 치스카 캐릭터가 극장에 나온다. 예, 이게 사실은 되게 큰 거기 때문에 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포스터를 가만히 보고 있어도 아유 그냥 고급져. 아유, 뭔지 고급지죠. 모르겠지만 고급져.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때깔이 고급져요. 그렇죠. 예, 배급사 기준으로 보면 7월의 승자는 결국 또 디즈니겠네요. 그렇죠. 결국에 두 개 다 디즈니니까요. 앤트맨과 인크레디블 둘 다 그래도, 디즈니니까. 예. 근데 대신 디즈니는 제가 볼 때는 8월에는 빠져주니까 네. 앞전에 먹고 빠져주니까 일단 7월에 먹고. 장사하고 빠지니까. 그렇죠, 빨리 그렇죠. 먹고 빠지고. 극성수기에 딱 빠져주는 거죠, 사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죠. 뭐 극성수기로 간 건 일단 빼고 네. 그 전에 개봉한 것들 중에서 마녀, 허스토리, 변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네. 요거 중에 한번 찍어서 다음 달에 한번 누가 승자가 될 거냐, 이 누가 정도면. 승자인지를 한번 맞춰봅시다. 정확하게 스코어 찍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무리수 두시는데. 자신감이 승천했어요. 변산 225만 봅니다. 225만. 네, 변산 225만. 이게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군요. 그다음에 우린 시키지 않았어요. 마녀 112만 봅니다. 112만. 네, 마녀 112만. 허스토리. 허스토리. 죄송하지만 뒤에 빠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게. 95만. 95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혼자 신고하고. 이 장면을 보여드리겠다. 쌈장님의 그 눈이 지금 흰자위가 90%. 95만 정도. 지금 영빨 받으셨어, 지금. 느낌이 딱 왔습니다. 자, 막장님은 변산. 저는 스코어를 사실 이렇게 좌석수나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조금 해야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순서만 얘기할게요. 순서만. 네, 순서만. 네. 예. 변산 마녀 허스토리. 순서는 같네요. 네. 네. 묻어가기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근데 순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요거 하나만. 네. 200만을 기준으로 네. 변산이 200만을 넘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변산 안 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변산은 대충 어느 정도 보십니까? 200만 언더. 200만. 네. 그러니까 200만 네. 언더 중에 200만 언더. 너무 쉽게 가잖아. 막 드시려고 그러는구나. 150만을 기준으로 그러면 150만을 넘을까요? 그렇죠, 150만. 그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0에서 200 사이. 네. 네. 150은 넘는다. 네. 자, 그러면 뭐 요거에 얽힌 얘기는 저희가 뭐 자세히 못 하겠고 다음 달에 네, 네, 네. 사실 변산이 딱 그 정도 스코어 내주는 게 나머지도 편안하고 좋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자 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좀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는 게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사라진 게 너무 많아요. 네. 저희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영화평 써주시는 데다가 같이 질문을 이제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쭉 저희가 질문을 모아가지고 뭐 영화 수입 배급 내지는 영화계 뒷얘기들 이렇게 해주시면 대답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없는 거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네, 그것들 중에서 저희가 여러분이 진짜로 궁금하실 어디서도 듣기 힘든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취업 상담 이런 거 있죠. 좋아요. 네. 예. 구체적으로 뭐 영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정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안 되죠.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누구신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치기 전에 또 너무 이 성수기라고 큰 영화들 위주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니네도 뭐 멀티플렉스가 다를 게 뭐냐 이럴 수 있잖아요. 달라요, 우리는.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7월에 요거는 좀 한번 보세요 할 만한 영화들을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코어가 궁금한 영화는 이게 뭐 제목이 되게 원제는 길었는데 한국 제목으로는 킬링 디어라고 킬링 개봉을 디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해요. 왜냐면 전 이 영화를 봤거든요. 오, 네. 공포 영화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약간 굉장히 스릴러예요? 성경 말씀이 약간 비유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게 저는 뭐- 예고편 보고 네. 이게 니콜 키드만 나오고 저기 네,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공포 영화인가? 이거 약간 그냥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스릴러, 가족 드라마 스릴러 이런 느낌인데 좀 충격적이에요. 예, 그래서 와 이게 뭐 그렇게 스코어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자막을 없이 봤으니까 저도 뭐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너무 좀 신기했었어요. 약간. 콜린 파렐하고 네. 니콜 키드만이 나오는 네. 킬링 디어. 요게 조금 신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코어나 이 리뷰가 좀 궁금한 영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은 거는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면 한번 카톡 한번 주세요. 시사할 때 한번 가게. 저기 요번에 깐느에서 했던 그 만비키 가족.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어느 가족이라고 제목을 바꿨더라고요. 예. 요게 조금 궁금해요, 사실. 예, 이 어떤 내용이 궁금해요. 예. 그 스코어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스코어가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예, 10에서 15 뭐 이 정도가 딱 정해져 있는 영화인데.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제 성수기에 뭐 이제 다양하지 않게 좀 흐지부지 되고 이제 아트 영화들이 뭔가 이렇게 경쟁 상황이 조금 낮다면 뭐 한 20만까지 갈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영화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한 거죠. 예. 킬링 디어하고 네. 어느 가족하고. 네, 그런 거. 예. 쌈장님은? 네, 저는 일본 영화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7월 11일 날 개봉하는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 예, 네. 그게 디스테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배급하는데 거기가 좋은 일본 영화들을 많이 수입하셔가지고 그동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뭐 목소리 형태도 했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옛날 심야식당 심야식당. 또 했었고, 네, 그러니까 심야식당 했었고. 일본 영화 좋은 영화들을 많이 수입하시는 곳인데 요번에 요 영화를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포스터가 되게 특이해요. 보면은 포스터가 특이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 이런 류의 영화들이 계속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디 알렌 영화 중에 카이로의 장미나 예, 그러니까 그 영화 속이나 TV 속의 주인공이랑 사랑을 하는 이야기. 예, 그래서 되게 뻔하지만 판타지. 그다음에 약간 이거는 이제 일본 영화니까 좀 유머가 있을 거고. 예. 이제 그런 느낌들인 건데. 예. 뭐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죠. 예. 감독님도 노다메 칸타빌레 했던 감독님이시니까 예,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런 영화들이 의외성이 있는 영화들이죠, 사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서버비콘이 7월 12일 날 개봉하는데 조지 저도 클루니가 궁금해요, 서버비콘은. 생각보다 영화 잘 만들거든요. 조지 클루니 잘 만들죠. 네, 네. 영화 연출을 잘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지 클루니 항상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한 번 잘 만들면 한 번 보면 이번에는 하는 게 어디입니까? 없어요. 네? 이번에는 어딘가요? 저는 뭐 밑입니까 약간 이번엔? 내려오지 않을까. 네. 포스터 스타일로는 사실 저는 뭐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맷 데이먼하고 줄리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그리고 배우가 화려할수록 의심해봐야 돼요. 그건 그래요. 네, 의심해봐야 돼요. 조지 클루니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네. 전혀 뭐 아는 사이는 아닌데. 네. 명 감독이면 또 분명합니다. 네, 그건 맞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영화 얘기는 하고. 저도 그러면 호텔 아르테미스. 궁금하죠, 이거. 예. 보통 좋죠. 네. 그때 장르에 또 없어요. 신선하고. 네, 그렇죠. 네. 아유. 쌈장님 추천해주는 영화는 매달 하나씩은 정말 신선하고 좋아요. 네, 육성급 호텔 액션. 네. 뭐지? 호텔 액션 뭘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내부자 둘 모시고 영화계 이런저런 뒷얘기들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이제 알차지기도 하고. 오늘은 지난달에 비해서 이 쌈장님의 드리블이, 구강 드리블이 조금 먹힌 것 같아요. 풀렸어요. 제가 저는 좀- 달려왔습니다. 좀 밀리는 느낌이에요. 유효 슈팅 한 20개 정도로. 오늘은 조금 선방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내부자 둘 모시고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